아버님, 제발 진수 씨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말하지 않길 바란다면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겠지. 상철은 서늘하게 웃으며 연희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연희는 그의 강한 힘에 밀려 속절없이 뒷걸음질 쳤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배추 농가의 노총각과 결혼을 하게 된 조선족 여자에게 시아버지가 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남의 여름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중국에서부터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한 연희는 낯선 시골길 위에서 무거운 여행 가방을 손에 꼭 쥔 채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여름의 햇볕은 뜨거워 뺨을 붉게 물들였고 긴장한 탓인지 손바닥이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배추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 밭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연희를 발견하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햇볕에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과 건장한 체격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연희 앞에 서더니 잠시 머뭇거린 뒤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중국에서 오신 분 맞지요? 저는 여기서 농사 짓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이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진수는 그녀가 든 무거운 가방을 보고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연희는 순간 당황하며 다시 손에 힘을 주었지만 진수는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에이, 오늘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지요. 그의 손이 가볍게 닿았을 때 연희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수의 편안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낯선 환경에 긴장한 연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진수는 간간히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가 조금 시골이라 낯설 텐데 며칠만 있으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네, 감사해요. 저도 잘 적응하고 싶어요. 연희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그의 넓은 어깨가 그녀의 시야 끝에서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 진수의 어머니 복순이 밝은 얼굴로 연희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요. 연희 씨, 우리 집이 조금 낡았어도 편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복순의 다정한 말과 미소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가족을 만난 듯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작은 웃음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이런 따스한 환대가 낯설면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신세 많이 지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연희가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며 낯선 공기와 싸우고 있을 때 진수가 다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 씨,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수는 문 앞에 서서 살짝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낯설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진수의 다정한 말투가 연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연희는 가슴 한 구석이 작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는 연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말을 마치고 자리를 비켜주었고 연희는 창밖으로 펼쳐진 어둑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의 배추밭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연희는 뙤약볕 아래서 쪼그리고 앉아 배추 모종을 심으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손끝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흙 위로 툭 하고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그녀는 얇은 셔츠가 땀에 젖어 등허리에 달라붙는 느낌이 낯설고도 신경 쓰였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심는 게 맞았던가? 연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민스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중국에서 늘 하던 농사였지만 여기 해남의 방식은 조금씩 달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신 없는 손길은 자꾸만 땅 위를 맴돌았고 등줄기로는 또다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등 뒤로 다가오는 익숙한 발소리에 연희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빨라졌고 그녀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연희 씨, 괜찮아요?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에도 연희는 자신의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 얼굴이 더 달아올랐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연희의 뒤편에 서며 작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연희는 그의 그림자가 자신을 감싸는 느낌에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 제가 아직 해남 농사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만 실수를 하네요. 연희가 작게 속삭이듯 말하자 진수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그녀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온 그의 모습에 연희의 가슴은 더욱 뛰었습니다. 진수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모종 하나를 집어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배추는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뿌리가 살짝만 흙에 덮이도록 얕게 심으면 됩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마다 땅 위로 모종이 안정적으로 심어졌습니다. 연희는 진수의 손놀림을 바라보다 그의 팔뚝을 따라 흐르는 땀방울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햇볕 아래 탄탄하게 그을린 그의 피부와 근육질의 팔뚝은 묘하게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날이 너무 덥죠? 땀이 많이 나네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희의 젖은 이마를 바라봤고 그의 시선을 느낀 연희는 갑자기 부끄러워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마를 타고 흐른 땀방울은 이미 그녀의 턱선을 지나 목덜미를 거쳐 쇄골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급히 손등으로 목덜미를 훔쳤지만 이미 그녀를 향한 진수의 시선을 의식해 몸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감정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진수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진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연희의 긴장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어 보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다음부턴 더 잘해볼게요. 연희의 목소리는 수줍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연희는 그의 밝은 미소가 너무도 따뜻해서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 배추밭 위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다정한 눈빛으로 연희를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천천히 배추밭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희는 멀어지는 진수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배추 모종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신 있는 손놀림으로 말이죠. 오후가 되자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배추밭 한가운데서 허리를 숙이고 잡초를 뽑던 연희는 잠시 허리를 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땀에 젖어 달라붙은 셔츠는 그녀의 피부 위로 끈적하게 밀착되었고 그 불편한 느낌에 연희는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잠시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내고 있을 때 뒤에서 서걱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본 그녀의 시야에 진수의 아버지 상철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희의 몸은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연희야, 이렇게 더운 날 혼자 일하면 안 힘들어? 상철은 연희에게 친절을 베풀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의 시선이 젖어 달라붙은 자신의 셔츠 위를 천천히 스치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감을 애써 숨기며 어색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힘들진 않아요. 상철은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늘이 연희를 덮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상철은 가벼운 농담처럼 말을 던졌지만 그의 목소리엔 묘하게 낯선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일하다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 말을 마친 상철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연희의 어깨를 아주 짧게 두드렸습니다. 피부 위로 닿은 그의 손길에 연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땀에 젖어 촉촉한 피부에 그의 손이 스친 순간 연희는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낯선 감촉은 불쾌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상철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녀 주위를 서성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었어. 고향 생각에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 연희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일하다 보면 별 생각이 안 들어서 괜찮아요. 연희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도 자꾸만 떨렸습니다. 상철의 눈빛이 또다시 그녀의 땀에 젖은 목덜미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연희는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긴장감이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도구를 들고 밭으로 걸어오는 진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상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진수 씨 오네요. 상철은 진수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손을 급히 거두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 난 그럼 이만 가봐야겠다. 연희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상철은 살짝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희는 숨을 죽인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수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연희는 그의 다정한 시선을 피하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했던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진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진수는 잠시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다시 허리를 숙여 작업을 이어갔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상철의 불편한 눈빛과 손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연희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마을 한쪽에 자리한 작은 슈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저녁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좁은 길 위를 아슬아슬하게 비추고 있었죠. 슈퍼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원한 냉장고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생필품을 골라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술에 취한 듯 흐느적거리고 있는 늙은 가게의 주인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그 처자 아닌가? 쉰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고 심장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지갑에서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빛은 위험하게 번들거렸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 많이 외롭지? 여기서 남자라도 하나 사귀면 좋잖아, 응? 남자의 탁한 숨결과 술 냄새가 가까워질수록 연희의 가슴 속 불안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건만 사고 갈 거예요. 연희의 말에 남자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연희의 셔츠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불쾌함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바짝 굳어갔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움이 많구먼. 여기 와서 인심도 좀 쓰고, 그래야 서로 정 붙이고 살지 않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갑자기 연희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피부에 닿는 순간 차갑고 서늘한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연희는 필사적으로 팔을 빼내려 애썼지만 남자의 거친 힘 앞에선 그녀의 몸부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으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하자니까 왜 이래, 응? 그때 슈퍼의 출입문이 덜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진수였습니다. 연희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울컥하며 안도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수의 표정은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냉정하고 날카로운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에이, 별일 아니야. 그냥 중국 처자랑 친해져 보려고 했지. 남자는 진수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남자의 손을 강하게 떼어내고 연희를 자신의 뒤쪽으로 숨겼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러지 마세요. 진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는 더 이상 맞설 기력을 잃은 듯 천천히 뒷걸음쳤습니다. 아이 참, 그냥 장난친 걸 가지고. 남자가 투덜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진수는 뒤돌아 떨고 있는 연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희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연희 씨, 많이 놀랐죠?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으니까. 진수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연희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진수의 따뜻한 체온과 든든한 품이 그녀의 긴장된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제야 연희는 긴장이 풀리며 작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울먹이자 진수는 더욱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연희 씨 잘못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의 다정한 위로에 연희는 천천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감싸 안은 진수의 팔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어둑한 길 위에서 연희는 진수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진수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낯설고 불안하기만 했던 이곳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연희의 마음은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연희는 점차 자신의 마음이 진수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작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무엇보다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진수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배추밭에서 진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뜨겁던 햇볕은 어느새 먹구름 뒤로 숨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연희 씨, 빨리 들어가요. 진수가 급히 외쳤지만 이미 2 사람은 세찬 빗줄기 속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연희의 얇은 셔츠를 빠르게 적셔 투명하게 만들었고 연희는 순간 당황해 팔로 몸을 감싸며 몸을 급히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진수가 급하게 다가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이에요. 이거라도 덮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빗소리 사이를 뚫고 부드럽게 그녀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연희는 그 다정한 배려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가까이에서 더욱 또렷하게 보였죠. 두 사람은 급히 비를 피해 가까운 창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좁고 어둑한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연희는 젖은 몸에서 느껴지는 차가움보다 진수의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숨결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추운가요? 진수가 조용히 묻더니 그녀의 차가워진 팔을 부드럽게 잡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미세하게 전해지는 떨림이 연희의 가슴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추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더 떨리는 거려. 그 말을 들은 진수는 잠시 멈칫하며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고 그 눈빛에 담긴 뜨거운 감정이 연희를 향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빗소리와 함께 흐르는 긴장감은 숨을 먹게 할 만큼 짙었습니다. 연희 씨, 그의 낮은 속삭임에 연희는 심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진수는 그녀의 턱끝을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다시 마주 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졌고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진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달콤하고 설레는 첫 입맞춤에 연희의 몸이 작게 떨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소나기가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천천히 창고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방문 앞에서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수줍은 목소리로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 씨, 들어와서 잠시 따뜻한 차라도 마실래요? 그 말에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두 사람 사이엔 아직까지 설레는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고 작은 탁자 위의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두 사람의 떨리는 시선을 더욱 부드럽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연희 씨, 왜 그렇게 떨어요? 혹시 감기 기운이라도 있는 거예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연희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수 씨가 이렇게 곁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을 들은 진수의 눈빛은 더욱 짙어졌고 망설임 끝에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탁자를 건너 연희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연희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듯 긴장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진수 씨 옆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떨려요. 이상하죠? 진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연희 씨 옆에 있으면 계속 욕심이 나니까. 그 말과 함께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연희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그의 품 속에서 천천히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진수의 체온과 든든한 가슴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스한 안식처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품에서 말없이 마음을 확인하며 첫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떨리는 손길과 부드럽게 스치는 입술,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애정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희의 마음속에는 이제 진수를 향한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꾸만 밀려들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복순의 싸늘해진 눈빛 때문이었죠. 얼마 전부터 복순이 연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네는 일이 거의 사라졌고 대신 무언가를 살피듯 냉랭하고 예민한 눈초리로 연희를 힐끗거리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 싸늘한 시선을 느낄 때마다 연희는 숨이 턱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연희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손을 씻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싸늘하고도 낮은 복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야, 잠깐 이리 와서 좀 앉아보거라. 복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했고 그녀의 표정 역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 연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천천히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마침 그때 진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복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진수마저 불렀습니다. 진수야, 너도 이리 와서 앉아라. 진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어머니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복수는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오늘 마을 무당을 좀 만나고 왔다. 복수는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 혹시 서로 만나는 사이냐? 무당이 그러더구나.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특히 연희 너를 두고 꼬리가 긴 여자라고 하더라. 내가 우리 집안에 큰 화를 몰고 올 거라고 말이다. 진수가 급히 끼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에요. 연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수는 진수의 말을 차갑게 끊으며 싸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진수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너한테 묻고 있는 게 아니다. 복순의 단호한 태도에 진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더욱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연희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게다. 그러니 잘 생각해라. 그 말을 남긴 채 복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연희를 한 번 더 노려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연희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볼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진수가 급히 다가와 연희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희 씨,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무당이 하는 말은 미신일 뿐이에요. 진수의 따뜻한 말에 연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때문에 진수가 곤란해질까봐, 진수가 가족들과 멀어질까봐 두려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오후, 연희는 혼자 집안 창고에서 쌓여있는 농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낡은 상자들을 옮기고 정리하는 동안 좁고 답답한 창고 안은 금세 후텁지근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던 그때였습니다. 연희야, 혼자서 일이 무거운 걸 다 하고 있냐? 낮고 친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진수의 아버지 상철이 창고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연희는 이상하게도 그 미소에서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가 들고 있던 무거운 상자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줘봐라. 내가 들어줄게. 순간 당황한 연희는 급히 상자를 꼭 붙잡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철은 마치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듯 계속 손을 뻗어 결국 연희가 쥐고 있던 상자를 잡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시선이 젖어 투명해진 그녀의 셔츠 위로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연희는 부끄러움과 불쾌함에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자 상철은 연희 주변을 천천히 서성이며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더 낮고 친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좋구나.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대해도 된다. 이제 우리 식구나 다름없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희 씨, 여기 있었어요? 창고 문가에서 들려온 진수의 밝고 다정한 목소리는 연희에게 구원의 소리 같았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상황을 잠시 살폈습니다. 상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수 왔구나. 연희가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 했지. 진수의 등장에 상철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천천히 창고 밖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철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희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가슴을 졸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희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볼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조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진수는 말없이 연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요. 연희는 진수의 품속에서 애써 참아왔던 감정들을 서서히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더욱 깊고 무겁게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연희는 마음이 편치 않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상철의 모호한 시선과 불편한 손길이 떠올랐고 진이가 분명치 않은 그의 행동들이 자꾸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 번 진수에게 이 불편한 감정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진수와 상철의 부자 관계에 괜히 오해를 일으킬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연희는 이상하리만치 몸이 무겁고 자주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최근의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혼자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연희는 긴장한 얼굴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그녀를 보며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신이네요. 대략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의사의 말에 연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제가 임신이라고요? 의사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연희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진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 건 분명히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두려움과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복순의 싸늘한 시선과 상철로 인한 불안한 기억까지 떠오르자 설렘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진수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 진수는 당황한 듯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진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확고한 눈빛에 연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수의 단단한 품 속에서 비로소 그녀는 조금의 안도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연희는 진수의 옆에 앉아 긴장으로 손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신 진수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연희 씨랑 결혼할 생각입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진수의 선언에 놀라 웅성거렸고, 복수는 얼굴이 굳은 채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그 싸늘한 눈빛을 견디기 힘들어 급히 시선을 내렸지만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는 진수의 손길 덕분에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긴 침묵 끝에 마지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그렇게까지 된 걸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알아서 해라. 복순의 허락인지 체념인지 모를 말에 두 사람은 작게 숨을 내쉬었지만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집 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고 싸늘해졌습니다. 그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도 두 사람은 작고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희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복통과 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의사가 담담한 얼굴로 진수와 연희를 바라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를 잃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수는 그런 연희를 묵묵히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지만 연희의 깊은 슬픔과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과 복순의 냉정한 경고, 상철의 모호한 행동들이 연희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고 결국 자신 때문에 아이가 떠났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진수는 연희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슬픔과 불안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붉게 부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과 깊은 공허감을 달래기라도 하듯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서랍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 그것은 그녀가 중국을 떠나기 전에 몰래 챙겨온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아픈 비밀이 담긴 유일한 기억이었습니다. 조금만 보고 다시 숨겨두면 괜찮겠지? 연희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손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을 움직여봐도 사진의 익숙한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온몸에 차갑고 서늘한 공포가 번졌습니다. 없어. 사진이 없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심장 박동과 함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서랍들도 전부 열어보고 침대 밑과 옷장 사이까지 구석구석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손이 두려움에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이성을 잃어갈 정도로 빠르게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체 누가 내 사진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어야만 해. 누군가 그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깜짝 놀라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방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상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서려 있었고 손에는 바로 그 잃어버렸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아들이 봐도 되겠어? 상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위협적이고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달려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상철은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오히려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지. 며느리가 이렇게 숨기는 게 있다니 말이다. 진수가 알게 되면 과연 뭐라고 할까? 상철의 말에 연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진수 씨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연희의 간절한 부탁에도 상철은 비릿한 미소만 지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어두웠으며 그 속에는 전에 없던 욕망과 위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연희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진짜로 말하지 않길 바란다면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겠지. 도망칠 길은 없었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삶은 끝을 알 수 없는 끔찍한 악몽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빌미로 끊임없이 상철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위로 조심스럽게 여성지원센터 번호를 눌렀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른 후 따뜻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성지원센터입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연희는 떨리는 입술을 어렵게 움직이며 작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상담사의 차분한 음성은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잡아 주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마친 뒤부터 연희의 심장은 더욱 거칠게 뛰었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바깥에서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번쩍이는 경광등이 집 안팎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빠르게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진수와 복수는 일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관님, 갑자기 저희 집엔 왜?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에 의해 거칠게 붙잡힌 상철이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연희, 너가 날 유혹했잖아.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가 보내는 마지막 눈빛과 차가운 경고는 그녀를 더욱 깊은 공포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고 복수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연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철이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지고 문이 쾅 닫히자 연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찾아온 짧은 안도감은 순식간에 다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철이 연행된 후 경찰 조사실 안은 차가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내 진수에게 밀어 건네자 진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얼굴은 연희를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담담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낳은 딸이라고 합니다. 진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고 당혹감과 배신감으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차갑고 싸늘한 눈빛을 연희에게 던지며 낮고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진짜 당신 딸이야? 연희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서늘하게 굳었고 목구멍이 메어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 아이는 제가 폭력을 당해 낳았던 아이였어요. 태어나자마자 빼앗겼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요. 진수는 허탈한 듯 웃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웃음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말이 맞았던 거야? 나까지 속인 거였어? 아버지를 유혹했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진수 씨, 그게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연희는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진수의 등은 그녀를 향해 차갑게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싸늘한 뒷모습은 연희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어냈고 그녀는 떨리는 손을 입술 위에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진수가 연희 앞에 말없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사건 합의서였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연희를 바라보던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 유혹한 거라고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덜 창피할 거 아니야. 연희는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진수 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전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하지 마. 난 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진수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자르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연희는 차갑게 닫히는 문소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연희의 손에 혼인무효 소송 통지서가 들려졌습니다. 진수가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온몸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진수가 이제는 그녀를 가장 냉정하게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한 줌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차갑고 어두운 절망만이 그녀 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한 달 뒤 연희는 떨리는 다리를 힘겹게 움직여 굳게 닫힌 입술과 차갑게 식은 손끝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피고인석을 바라보자 수의를 입고 앉아있던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차갑고 섬뜩한 눈빛에 연희의 몸은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판사의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 상철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연희는 비로소 아주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진수가 청구한 혼인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진수는 연희가 아이의 존재를 숨겼다는 이유로 그들의 혼인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신중히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진수의 혼인무효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며 원고 진수는 피고 연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진수는 분노와 허탈함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떨구었고 복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미묘한 슬픔과 아픔을 느꼈지만 자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연희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끝난 싸움. 하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강하게 타오르는 새로운 결심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낡고 흐릿한 그 사진 속에는 잃어버렸던 작고 여린 딸의 밝은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어느새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엄마가 너를 꼭 찾아갈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다짐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얼굴이 그녀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고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받은 위자료를 가지고 중국에 남겨둔 딸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날의 어둠을 뒤로한 채 그녀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조용히 자신과 아이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